애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박 감독이 정리하는 애플 이번에 신제품 발표 내용입니다. 뭐 음, 들었다시피 뭐 새로운 것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그 중에 가장 이제 핫한 게 맥북 에어가 새로 나왔죠. 그래서 맥북 에어가 뭐가 바뀌었는지, 뭐가 더 좋아졌는지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다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첫 번째로 제일 변화가 요 사이즈에 대한 변화죠. 그래서 24%나 더 작아졌다라는 게 가장 큰 변화겠고요. 그리고 애플에서 금색이랑 실버랑 그다음에 기본 색깔인 원래 알루미늄 바디의 색깔을 가진 세 가지 제품이 나왔다는 거. 그래서 폰하고 같이 맞췄다는 게 가장 특이하고요. 금색은 저도 좀 탐나는 부분 중에 하나고요. 뭐 여러 가지 뭐 네티나가 나왔니 어쩌니 뭐 이런 부분들이 많으신데요. 네티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티나 디스플레이가 나왔고요. 그래서 네티나 디스플레이 때문에 크기가 굉장히 액션 크기가 굉장히 커져서 여러분들 이제 보시기에 굉장히 좋게 변했고요. 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애플에서 키보드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보기에는 그냥 키보드가 별로 바뀐 것 같지 않지만 설명에서도 보듯이 옛날 키보드 방식과 현재 지금의 방식에 대해서 바뀌어서 영상으로도 보여줬어요.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키보드 높이보다 훨씬 더 낮아진다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강조해서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바뀐 게 트랙패드입니다. 트랙패드 크기가 거의 화면 크기처럼 와이드로 똑같이 누러졌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이 밑에 부분을 누르면 누르게 되어 있었는데 그 누르는 부분이 없어지고 이렇게 센서 방식으로 바뀌어서 센서를 입력해서 하는 방식으로 뭐 바뀌었다는 내용인데 저도 영어를 잘 몰라서 그렇고요. 이거는 굉장히 획기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머지 요게 이번에 성공이 좀 되면 나머지 맥북들에도 좀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굉장히 궁금하기도 합니다. 저도 제품을 만져보지 않았지만 굉장히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가장 저는 크게 와닿던 부분은 바로 요거였어요. 기존의 메인보드 크기를 굉장히 많이 줄여서 67%나 줄여서 지금 요만한 사이즈로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쿨러를 없었다는 게 저는 굉장히 핫한 것 같습니다. 도대체 에어를 어떻게 만들려고 했기에 맥북을 어떻게 변형을 시키려고 했길래 그 쿨러를 없앴을까. 그래서 쿨러가 없어지면 그 발열은 과연 어떻게 해결을 했을까라는 부분이 가장 궁금하고요. 제가 언제나 모임에서 강의할 때 항상 말씀드리는 게 맥은 발열, 맥이 아니라 모든 컴퓨터는 다 발열, 열과의 전쟁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열이 좀 덜 나는 컴퓨터가 더 좋은 컴퓨터고 성능 향상에도 좋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이 배터리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저는 네티나를 솔직히 예상하지는 않고 있었습니다. 네티나가 나온다 했는데 배터리를 어떻게 해결하면 네티나가 나오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해결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이는 요 검은 부분들이 다 배터리 부분이 되겠고요. 배터리로 만들었다는 게 굉장히 좋고요. 요거는 저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핫한 게 요거죠. USB-C라는 단자 딱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단자들이 아무것도 없고 요 하나 단자를 가지고 뭐 젠더들을 사용해서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게 만들었다라는 게 굉장히 특이한 부분 중에 하나고요. 이제 선을 없애겠다는 생각을 완벽하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다못해 이어폰 선은 있는 것 같던데 그것도 이제 블루투스를 강화해서 블루투스 제품으로 하겠다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거의 옆면에 요거하고 반대편에 그 동그란 이어폰 단자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화면상에서는. 그래서 이거를 요걸로 요 모양으로 하나로 파워나 이런 것들 하나로 바꿔서 요 단자가 들어가게 해서 모든 걸 다 바꾸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고요. 뭐 USB나 뭐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없어질 때까지는 시간이 걸려서 그 중간에 이런 사용하는 이 단자들이 기본적으로 케이블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비쌌거든요. 애플에서. 그래서 그 애플에서 이것도 마저 한 하나에 25,000원, 뭐 USB용 25,000원, 뭐용 얼마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초창기 일반 소비자들은 굉장히 불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 부분과 그 다음에 모든 걸 다 없애서 그래서 블루투스랑 와이파이를 가지고 모든 걸 다 해결하겠다라는 게 애플의 가장 큰 생각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 애플 맥북을 이제 맥 에어라고 안 부르고 맥북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래서 에어의 라인업이 없어지고 맥북으로 이제 되지 않나. 그래서 맥북, 맥 프로 이 두 개가 딱 나오게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색상이 들어간 건 굉장히 파격적이에요. 금색이나 그다음에 은색, 실버 제품이 들어왔다는 건 굉장히 파격적이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기다렸던 레티나가 나왔다는 거, 그다음에 12인치가 나왔다는 거, 13인치도 아니고 12인치가 나왔다는 거, 이런 부분은 굉장히 파격적이고요. 저도 제품이 되게 궁금합니다. 전 특히 이 터치감들이 많이 바뀌어서 키보드나 이 트랙패드 이게 제일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스타벅스나 이런 카페에서 이 금색 맥북을 볼 날이 있겠죠. 이제 조만간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뭐 더 좋냐 어쩌냐를 따지는 것보다요. 가격상이나 뭐 이런 것들은 많이 그렇게 변함이 없는데 일단 150만 원 정도의 레티나 디스플레이를 가진 노트북을 가질 수 있다는 애플에 나온 노트북을 가질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매력일 거고요. 그 다음에 기존보다 훨씬 더 얇아지고 훨씬 더 가벼워진 노트북을 가질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매력일 것 같은데 바뀐 것들이 한꺼번에 너무 많으면 소비자가 이게 적응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래서 USB-C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단자가 없기 때문에 그 단자를 소비자들이 이제 어느 정도 받아들이느냐에 따른 시간에 따라서 저거가 혁신이냐 아니냐라는 말이 분명히 나올 것 같고요. 어차피 초반에는 모든 걸 바꾸면 이게 안 좋니 좋니보다 안 좋니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다 끝나면 애플이 맞았다 틀렸다를 판가름 할 수 있겠죠. 저도 지금 작년에 맥 프로를 사용을 해서 뭐 여러 가지 단자들이 있어서 사용을 하고 있지만 그렇게 많이 쓰는 단자는 없어요. USB하고 그 다음에 저는 화면을 이거를 뭐 강의할 때 쓰는 거기 때문에 HDMI 케이블 정도 외에는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폰 단자 외에는 안 쓰는 것 같아요. 저는 아직 블루투스 이어폰이 없어서요. 그 모든 것들을 갖고 좀 더 빨리 나가는 얼리어도터라면 살만한 제품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능이나 이런 면들은 어차피 기본적인 성능의 에어도 마찬가지지만 큰 작업을 하기에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뭐 영상 작업을 한다든가 이런 걸 하기에는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그 전문가용 PC는 또 따로 있으니까요. 전문가용 PC하고 다르게 봐야 된다는 게 제가 보는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요것밖에 안 봐서 여기까지만 얘기하고요. 나머지 워치에 대해서도 저도 동영상 좀 더 보고요. 거기에 대한 또 생각이 들면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발표한 내용이었고요. 저도 굉장히 기대되는 제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맥 프로라고만 적혀있는 에어라는 단어를 띄었다는 게 굉장히 또 하나의 이제 라인업 정리가 한번 들어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